오늘 저는 잘 못해도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사장님이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그래도 꽤 있지만, 그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다고 하죠. 이게 좀 맛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나름의 피드백을 듣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놓고, 화상영어 수업 끝나고 몇 번 수업을 한 뒤에는 저희 직원이 반드시 연락을 드려서 피드백을 묻는 그런 나름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고 더 깊이 있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사업은 영어 교육 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정말로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실제 삶에서 어떤 것이 불편한지, 영어 때문에 아니면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고객의 입장을 내가 예상하고 추측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고객은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더욱더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고객들과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꼭 소비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객이라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영어 수업을 듣는 고객이 있지만 그 고객만 있는 게 아닌 게 저희 한국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북미 원어민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넓게 보면 그들도 다 고객이에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도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5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our purpose?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Who are our customers?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세 번째, What do our customers value? 우리의 고객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What are our results?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이런 조직 활동, 기업 활동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가? 그리고 5번째는 What is our plan?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1차 고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비자,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삶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1차 고객이고, 그 다음에 지원 고객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파트너라던가 아니면 직원, 제가 아까 설명한 저희 직원과 그리고 북미 원어민 선생님들도 저희에게는 지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원 고객을 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수요를 더 묻고 그들의 필요를 묻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정말 꽤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장도 직원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작은 회사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도 어렵습니다. 직원을 관리하고 고용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야 될 부분이 많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직원을 고용하고 했을 때 정말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일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초반에 고용을 했을 때는
일을 시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었다고 제가 느껴요. 초반에 정말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행히도 직원분들이 알아서 되게 잘해주신 면도 있지만 저는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느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선순위를 몰랐던 거예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몰랐던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직원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장으로서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돈도 벌고 직원 돈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업을 잘 운영하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런 우선순위가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시키면은 괜찮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을 잘하는 게 결국에는 직원한테도 좋은 거다라는 이런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두려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고 새로운 도전은 잘 안 하게 되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게요. 창업에 있어서 창업 정보나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거는 꼭 창업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용기의 가치, 우리가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자꾸 이제 삶이 편해지면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다 재택근무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다 재택근무고 저희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인데 그 재택근무의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재택근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편한 것에 부딪히는 것을 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도 항상 같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그 약간 어색함을 이겨내야 되고 직접 만나러 가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 없어져 버린 사회잖아요. 그냥 전화해도 되고 카톡 해도 되고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저 약간 전화 포비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보다 카톡이 편한 저도 세대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화보다 사람을 만나는 거는 또 더 높은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나 좀 더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더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고객은 당연히 뭐 만나면 즐거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좀 부담을 가져야 되는 존재일 수 있고요, 분명히. 그래서 언제부턴가 잘 느꼈어요. 아,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오는 단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삶에 대한 생각으로 또 넘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편하고 쉬운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내가 많이 안 해본 거라던가 뭔가 자신이 없는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도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하던 일만 하는 것이고 발전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갇혀서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 새벽에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이겨내고 도전을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해봐야겠다. 심지어 이거 약간 내향적인 사람은 시장 가서 누구한테 말 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는 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도 되게 많이 있는 이라고 느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시장에 가거나 하면은 일부러 좀 말을 걸기도 하고 해요.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되게 작은
시도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또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종종 이제 애기 맡기고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 캐스 영어 고객 중에 두 분께 제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학부모님들이었는데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거를 제가 막 먼저 나서서 막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분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랬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모르시는 게 이제 확실히 보여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드려서 이렇게 좀 전화도 하고 또 카톡 편하신 분은 카톡으로 해서 막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최근에 있어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랑 비슷한 게 내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우리 고객들이 영어가 잘 발전하고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하고 효과를 내고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망설임들은 내가 던져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스크립트도 쓰지 않고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얘기해봤어요. 제가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자주 이런 식으로라도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할게요. 안녕.